네,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2024년 3월 모의고사 31번 지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의 주제문은 조금 바꿨어요, 제가. 아이들의 언어 발달과 함께 줄어드는 창의성. 이렇게 제가 바꿔놨거든요. 아이들의 언어 발달과 함께 줄어드는 창의성입니다. 되게 재밌는 지문이더라고요. 저도 이런 내용은 처음 봐서 되게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언어가 발달하면 창의성이 증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아이들이 언어를 발달하게 되면서 창의성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지문에서는 어떻게 창의성이 줄어들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From about ages 8 through 16. 한 대략 이 정도의 나이대인데요. 8살에서 한 16살 정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손으로 하는 dexterity라는 단어, 이게 원래 솜씨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솜씨니까 손재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손으로 하는 솜씨, 즉 손재주라는 것은 has strength,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through, 뭘 통해서요?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면서 눈과 손의 협력을 개선시키면서 계속해서 손재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손을 잘 활용할 수 있겠고 무엇인가 잘 볼 수 있겠죠. 무엇인가 잘 볼 수 있는 눈과 무엇인가 잘 다룰 수 있는 손의 협력을 개선시킴으로써 손재주라는 것이 점점 강화되고 있대요. There is considerable.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상당한 향상이 있습니다. 무엇에 있어서? handwriting skills. 뭐 글 쓰는 기술이겠죠? 글 쓰는 기술들이 있어서 상당한 엄청난 향상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단어는 그 consider가 고려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consider rate냐 considerable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considerate는 사려 깊은이란 뜻이니까 문맥에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바꿔 쓸 수 없고요. 여기서 considerably improvement를 해석을 꾸며주고 있겠네요. 당연히 손재주, 글 쓰는 기술에 있어서는 상당한 향상이 있겠죠. 왜냐면 손재주가 점점 증가하면 글씨를 매우 예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개선이 있겠습니다. We gain mastery. 우리는 숙달을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The machines of language. 언어의 기술과 관련한 숙달도 얻게 되죠. 그러니까 글 쓰는 기술에 대해서 향상이 되면 당연히 언어적인 기술도 당연히 숙달할 수밖에 없겠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또한 점차적으로 제거합니다. 무엇을? The logical gaps in our stories. 우리의 이야기들 속에서 논리적인 격차, 공백이라는 것을 점차적으로 제거해 나갑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에서 논리적인 공백을 제거해 나간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characteristic of, 이러한 특징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초기 단계, 인식의 초기 단계의 특징인 논리적인 공백을 제거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무슨 말이죠? 그러게요. 일단은 인식의 초기 단계의 특징이 뭐라 그랬냐면 논리적인 공백이라 그랬어요. 이러한 논리적인 공백이 어떻게 되고 있대요? 제거되고 있대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인식의 초기 단계는 어떨까요? 매우 어렸을 때 하게 되는 생각들. 그러면 어렸을 때 하게 되는 생각들이 점점 제거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무슨 말로 한번 좀 쉽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년 됐을 겁니다. 더 스터디 학원에 오기 전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가?
7살 학생인가?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새는 왜 지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 줄 알아요? 새가 왜 지적이냐? 사실 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도 기억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성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있어서 새가 지저귀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 하는 생각, 새는 왜 지저귀나요? 그리고 코딱지는 왜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늘은 왜 파래요? 뭐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인식의 초기 단계에 이렇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생각과 관련된 것을 제거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제거해 나갈까요?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말을 조금 돌릴게요. 어렸을 때 하게 되는 유치한 생각. 이러한 것이 제거가 된대요. 왜 그럴까? 저는 알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었죠. 언어의 기술이 숙달이 되고 언어의 기술이 숙달이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책을 많이 읽겠지? 그러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논리적인 공백, 어렸을 때의 인식의 초창기의 단계라는 것인 그렇게 제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지문을 여러 번 읽었는데 아마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더 멋진 생각이 있으면 현강에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As intense preoccupation 이렇게 표현하네요. 여기서는 얘가 주어고 그리고 with the whole vision 다음에 얘가 이제 실질적인 동사겠네. 그리고 문맥을 보니까 뭐뭐함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 그러면 다시 강렬한 집착인데 무엇과 관련된 전체적인 비전, 시각일까요? 전체적인 시각과 관련된 그 집착이라는 것 자체가 gives way to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게 뭐뭐에게 자리를 내어주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바뀌다.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무엇인가 바라보게 되는, 됐어요. 전체적으로 무엇인가 바라보게 되는 엄청난 집착이 무엇으로 바뀌게 될 때, 이걸로 바뀌게 될 때, 자, 이번에 무슨 집착으로 바뀌죠? 바로 정확성. 정확함과 관련된 집착으로 바뀌게 될 때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알겠다. 전체적으로 무엇인가 크게 바라보게 되는, 어렸을 때 하게 되는 생각, 인식의 초기 단계에서 하게 되는 엄청난 이 집착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언어의 숙달과 함께 정확성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이러한 논리적인 공백이 제거가 된다. 이게 그 말이었군요. 여기서 말하는 정확성에 대한 숙달, 정확성에 대한 이 집착이라는 것은 언어적인 향상과 함께 새로운 지식을 추구한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s a result, 그 결과로 우리의 글 쓰는 것과 입으로 하는 이야기, 그냥 구술이라고 해도 되겠죠? 우리의 글이라는 것과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점차적으로 conventional, 관습적이 되며 그리고 literal, 문자 그대로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상투적인 그리고 글자 그대로니까 사실적인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우리의 글쓰기,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은 상투적이 되고 글자 그대로 이 문자 그대로 사실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아이들의 생각은 점차적으로 사실적으로 변화가 되겠네. 그러면 아이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좀 유치한 생각,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될 거예요. With an accompanying, 함께 동반하는 상실과 함께. 자, 그러면 무엇이 상실,
무엇이 손실이 될까요? 즉흥성. 이게 자발성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spontaneity. 이 즉흥성이 손실이 되고 뭐도 손실이 되어 독창성도 손실이 된대. 여기서 말하는 독창성이란 창의성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격관계 대명사고 위치로 바꿔 쓸 수 있겠죠. 특징 지어지던. 그렇지. 우리의 초기의 노력들. 어렸을 때 무엇인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다양하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새가 왜 노래를 부르죠? 하늘은 왜 파랗죠? 코딱지는 먹으면 왜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했었던 노력들을 특징 짓던 그러한 창의성과 자발성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면서 관습적이고 사실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는 바뀌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치함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없어질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언어를 습득하게 되면서 책을 많이 읽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글쓰기라든지 이야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확성에 따라서 아이들은 많은 지식을 갖게 되겠고 그와 반대로 아이들이 생각하던 독창성, 재미있는 생각, 창의적인 생각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lose를 조금 조심해 주면 좋겠네요. At this stage, 이러한 단계에서 우리의 단어는 어떻게 됩니까? 굳건하게 기반이 되죠. 쉽게 말하면 탄탄해진다라고 해볼게요. 땅과 관련돼 있으니까. 우리의 어휘라는 거는 분명히 탄탄해진다. 그러니까 제대로 말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용합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해요?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use의 목적어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됐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useis라는 거 말고요. 저는 does를 쓰는 게 어떨까? 그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영어는 반복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앞에 나온 동사를 대신 받아주는 대동사라는 개념 기억하십니까? 앞에가 일반 동사니까 뒤에도 일반 동사를 받아줘야 되고 시제가 현재고 수일치가 단수기 때문에 덫으로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으면 변형 포인트를 여러분이 유추할 수도 있을 겁니다. We have a little need to invent metaphors to communicate. 우리는 have a little, 오케이. 됐어요. 부정어 나왔고요. need를 꾸며주게 되겠네요. 우리는 거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어 맞죠? 우리는 이럴 필요가 없어요.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데요. 어떤 비유와 같은 것,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특정한 비유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 왜 그런 줄 알죠? 비유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건 정확히 구술할 수 있으니까, 정확히 언어로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정확한 단어, 이러한 정확한 단어로 잘 사용하니까 굳이 비유를 들어서 아기들이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By now,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아요? 별은 뜨거운 기체의 덩어리, 질량이야. floating인 현재 분사 맞아요. 과거 분사 되면 안 되겠어요. 우주에서 떠다니는 뜨거운 기체의 덩어리야. 그래,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왜냐면 언어라는 것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지식을 잘 표현할 수 있죠. 별은 뭐냐면은 뜨거운 기체의 덩어리야. 우주에서 떠다니는 뜨거운 기체의 덩어리야. 이렇게 말을 한대요. In contrast to 뭐가 아니라 뭐뭐와 대조되어서 우리의 순수한 단계, 즉 어떤 식이냐면은 우리가 알아차렸었던 그런 순수한 단계, 즉 유아기 그리고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던 그런 순수한 시기 있죠. 그럴 때는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야, 저기 있는 별이 마치 꽃과 같아. 뭐가 없는? 줄기가 없는 꽃과 같아.
라고 말하던 시절과 대조적으로 우리는 이제 언어를 제대로 구사해서 우주에 떠 있는 기체의 뜨거운 덩어리 이렇게 말을 하게 된대요. 그러면 여기 문장 줄기가 없는 꽃과 같아 라고 말했다면 이게 비유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어린이가 제대로 언어를 구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별에 대해서 줄기가 없는 꽃과 같다라는 비유로서 전달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의 단어가 탄탄해지고 모두가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즉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우주에 떠 있는 기체의 덩어리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크게 봤었을 때 아이들이 언어 발달을 하게 되면은 이 창의성, 여기 나와 있는 독창성이라는 게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글이 31번이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죠? 더 스터디 학위관 그리고 상국관에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네, 이런 독창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이 충분히 언어로 잘 구사하니까 그런 독창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 주변에 아기들이 있다면 그 아기들이 어떻게 무엇을 표현하는지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아직 독창성이 있을 겁니다. 네, 31번 질문 간단했었습니다. 그 다음은 32번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주제를 보면 이타적인 행위의 도덕적 상태에 관한 고찰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좀 뭐 마치 철학적인 이 윤리적인 내용이 되면 자연스럽게 겁을 먹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겁먹지 말고 최대한 말을 편하게 잘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할 수 있다면 난 여러분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2번 가봅시다. The common sense understanding of the moral status of altruistic act conforms. 일단은 the common sense understanding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문장에서 실질적인 동사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를 잠깐만 가리게 되면 얘가 주어와 동사가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얘 때문에 수일치 나오면 안 되겠고요.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네, 딴 걸 켜버렸네요. conforms가 나왔어요. conform. 이 친구하고 바꿨으면 안 되겠죠. conform, conform. 우리가 다 한 번씩은 들어봤던 겁니다. 네, 사실 conform이라는 단어 이게 뭐 순응하다 라는 뜻이 있죠. 따르다 라는 뜻이 있고 conform은 뭐 여러분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직장과 관련해서 부장님 컨펌 좀 바랍니다 뭐 이런 거 들어봤나요? 뭐 저는 원장님께 그런 말 자주 하는데 컨펌 좀 해달라고. 뭐 어쨌든 여기서는 컨펌으로 바꿨을 수 없고요. 여기서가 따르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시 한번 봐볼까요? 흔한 이해인데요. 뭐와 관련된 도덕적인 상태, 무엇에 대해서 이타적인 행동들과 관련된 도덕적인 상태에 대한 이해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치? 이타적인 행동들의 도덕적인 상태 쉽게 말하면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지의 여부 이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을 하냐 안 하냐 그런 것과 관련된 흔한 이해는 무엇에 따르는가요? How most of us think. 어떻게 우리의 대부분이 생각하는지에 따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르죠? 우리의 책임들. Toward others,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책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에 따른대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행위를 언제 할까? 우리의 책임이
다른 사람들로 향할 때 어떻게 라고 하죠? 어떻게 우리의 책임이 다른 사람들로 향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도덕적인 행위하고 관련해서 어떤 정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말이 어렵죠?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이타적인 행위들과 관련된 도덕적인 이 상태라는 것은 무엇에 따릅니까? 언제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 도덕적인 행위가 그에 수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뭐 스스로 도와줄 거냐? 그쵸? 여러분이 스스로 누군가를 도와줄 거냐? 아니면은 뭐 누가 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거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도덕적인 행위라는 게 그 생각에 따르게 됩니다. We tend to get offended. 우리는 이러한 경향이 있죠. offended. 뭐 이게 offend가 감정을 상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여기선 지금 수동을 취했어요. 당연히 be offended도 괜찮아요. 뭐 불쾌한, 기분 나쁜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는 좀 기분이 나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when 뭐 할 때 someone else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회가 결정해 줄 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결정해 주지?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얼마나 많은 것, 즉 소유물, 재산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얼마나 많은 것이 should be given away, 주어져야 하는가. 즉, 그게 무슨 말이죠? 사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야, 너 얼만큼의 재산이 있으니까 그거 다른 사람들 도와줘. 이런 식으로요. 혹은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당신은 가지고 있는 게 많네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됐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의 재산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사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해 줄 때 우리는 기분이 언짢아요. 그쵸?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누군가가 그리고 어떤 사회 단체가 당신이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데 쓰세요. 아, 이렇게 하면 좀 기분 나쁘죠. 그쵸? 왜냐면 우리는요,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To make such decisions for ourselves. 그러한 결정들을 내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결정들을 내릴 권리가 있고 우린 응당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재산은 얼마를 주어져야 한다. 아, 이렇게 누군가가 결정하면 당연히 기분 나쁘죠. 뭐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부라는 게 뭐예요? 이 기부라는 거는 뭐 누군가를 도와주는 이런 기부라는 거는 스스로 그쵸? 정말 자발적으로 우리가 도와주고자 하는 책임 그런 게 자발적으로 나왔을 때 기부가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회단체가 당신이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다 주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말하면 좀 언짢죠. 그쵸? yet 뒤집어 엎어져요. 하지만 조사가 되었을 때 아마 여기서는 그 이타주의자들이 조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쵸? 뭐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과거 분사 조심하세요. 이타주의자들인데요. 뭐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겠죠. 무엇으로 알려진 for making the largest sacrifice. 거대한 희생. 즉 엄청나게 많은 것을 베푸는 이타주의자들. 그리고 bringing about the greatest benefit to their response. 가져다 주는데 무엇을 엄청난 혜택들을 받는 사람, 수혜자라고 할까요? 됐습니까? 엄청난 혜택들을 수혜자들에게 가져다 주고 엄청난 희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타주의자들은 이 사람들이
뭐 한번 인터뷰가 되었었는데 이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무엇이라고? 그 반대라고 주장을 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반대요? 네. 그러면 위에 나왔던 내용을 뒤집어 엎어 쳐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타주의자들 같은 경우가 반대를 주장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 어떤 내용이 나올까? 궁금해요. 그쵸? 이 다음 내용에서 알아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they. 여기서 they는 앞에 나와 있는 이타주의자들이겠죠. 그 이타주의자들은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무엇이라고 주장해요? 자신들이 had absolutely no choice but 투부정사네. 우리 이 표현 알고 있나요?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마 뭐 cannot help ing라든지 아니면 cannot but 동사 원형 구조라든지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구조. 아마 우리는 이걸 굉장히 많이 봤을 겁니다. 어떤 뜻입니까?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구조상으로 보면은 had 과거를 쓴 거예요. 그쵸?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 이걸 걸 수 있겠죠. 그쵸? 혹은 변형을 치게 되면은 이 had 계열을 couldn't의 계열로 바꿔서 다시 한번 변형 포인트를 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 포인트 여기 act 동사 원형이라는 거 조심해 주시고 충분히 바꿔 쓸 수 있는 친구들도 우리가 변형 포인트로 유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타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신들이 무조건 전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모처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앞에 있는 act를 받아주죠. 그래서 시제에 맞추면 acted 이렇게 되겠죠. 자신들이 해야 했었던 것처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을 한대요. 이야 정말 이타주의자들이에요. 그쵸? 우리는 어떻다고요? 누가 우리에게 기부를 하라 말아라고 말하면 좀 기분 나빠요. 그쵸? 맞죠? 이번 문장에서 본 것처럼. 근데 이타주의자들은 어떻다?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응당 도와주는 일이었던 거고요. 제가 했던 것처럼 누구도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어조로 말을 했어요. 5번 문장 여기 표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장기 기증자들 여기서 장기는 그 신체 장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상생활의 시민들인데 어떤 시민들? who risk 위험에 처하게 하는 자신의 목숨에 위험에 처하게 하는데 왜?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디에서 구해요? 치명적인 위험.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모의고사 여러분 거 찍다가 모탈을 모랄로 제가 잘못 해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고쳤었죠. 모랄은 위에 나와 있던 도덕적인. 그렇죠? 그럼 모탈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게 죽음의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죽음의 위험이니까 정말 치명적인 위험.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치명적인 위험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의 위험을 거는 일상생활의 시민들은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네요.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참 숨어 계신 영웅들이 많아요. 그쵸?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막 뛰어드는 사람들.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그쵸?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혹은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 역시 도와주려고 손을 걷지 않겠습니까? 그쵸? 치명적인 위험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의 위험을 바치는 일상적인 시민들. 이런 장기 기증자들은 remarkably 놀라울 정도로 일관적입니다.
무엇에 그들의 여기 표현 조심하시고 명백한 부인, 명백한 부정에 일관적입니다. 얘들아, 그리고 이 문장 되게 조심해야 된다. 일단 that부터 여기까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의 that, praise까지 앞에 있는 denials를 꾸며주는 동격의 대시예요.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고 위치로 바꿔 쓸 수 없죠. 동격의 위치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치로 바꿔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진짜 조심해. 왜냐면 나도 처음에 잘못 해석할 뻔했어요. 명백한 부인을 한다. 즉 이러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들었어요? 정말로요? 장기 기증자들, 이 시민들은요, 부정한대요. 이러합니다라는 것을 부정한다. 그러면 어떠한지 한번 가볼까요? 자신들이 해왔을 거다.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높은 칭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를 제가 한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는데 일관적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해석해야 돼. 다시 한번 볼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누군가를 구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요,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려고 그 사람을 구한 거예요. 라고 말하지는 않죠. 맞아요. 장기 기증자들, 그리고 용감한 시민들 같은 경우는 높은 칭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해왔다 라고 부정하는 면에 있어서 일관적이다. 즉,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필요가 있죠. 맞아요. 높은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을 해왔다 라고 말하지 않는 면에 있어서 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응당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죠. 칭찬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걸 좀 부정으로 해석하는 거를 잘 봐야 되고요. 힌트를 주면은 여기 anything이 보이나요? 보통 우리가 옛날에 중학생 때 something, anything 이런 거 많이 했었죠. 뭐 의문문, 뭐 긍정문, 부정문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지금 anything이 나오는데 부정이 없어요. 그거 여기 있는 거야. 부정.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얘가 부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anything이 되는 거라서 이 문장 자체를 제대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이 여기 해석 어려울 거 알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해왔다 라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부정함으로써 일관적이더라.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As well as 뿐만 아니라 in their utterance, 여기 1번 in, 2번 in 여기에서도 일관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 있어서도 일관된다. 여기도 동격에 대시더라고요. 위치 전환 안 되겠죠? 무엇이라고 주장하냐? 어떤 사람, in their shoes, 이 누구누구의 입장에 처한 인다는 뜻이죠. 그러한 입장에 있는 그 누구도 했을 거야. 정확하게 똑같은 것을 했을 거야. 라고 말하는 면에 있어서 일관적이래요. 그래요. 위급한 상황에 어떤 사람이 정말 생명의 위험에 빠졌을 때 팔을 걷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볼까요? 저는 높은 칭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저와 같은 입장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제가 특별한 게 아니고요. 제가 용감해서, 제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누구라도 같은 입장에 있었다면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면에 있어서 일관적이더라. 선생님, 여기 should have pp 썼는데요.
이거 뭐뭐 했어야 했단데요? 쌤 잘못 해석했는데요? 아니에요. should have pp가 우리 교육 과정에서 뭐뭐 해야 했다, 뭐뭐 하지 못해서 안타깝다, 뭐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군요. 하지만 이 should라는 거, 이 당위성을 말하는 게 있지 않나요? 뭐뭐 해야 한다, 응당 그렇게 해야 한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뭐 해야 했다,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계속 갈까요? To be sure, 분명히 it seems,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뭐가? 더비더비네. 더 많이 이타적일수록,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이타적일수록 더 많이 그들은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주장할까요? They have done, 자신들이 해왔다. 고작 이런 것을 해왔다. 이 no more than이라는 거에게 고작 이런 의미라고 얘기했었죠. no less than 뭐였는지 기억해요? no less than은 뭐 무려 뭐뭐만큼 많이 뭐 이런 뜻이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nothing more than 그냥 이런 구조로 바꿔 쓸 수도 있긴 합니다. 뭐냐 less냐 사실 이런 걸 가장 많이 치긴 하죠. 무엇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대요? 더 이타적일수록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신들이 해왔다. 고작 사소한 일을 해온 것이다. All of us, 우리 모두가 예상이 된 건데 그렇게 하도록 예상이 된 일, 즉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도록 예상이 된 그런 일만 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이 말 아니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거야. 저와 같은 입장이었으면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와 같은 일을 자신들이 해왔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타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됐죠? Lest we shock our basic moral obligation to humanity. 그 lest가 뜨면서 shock가 나왔는데요. shock는 avoid, evade, 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밑에 뭐 각주 보면 나와 있긴 하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여태까지 shock라는 단어는 수능 특강이나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없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한 11년 정도 수업하고 있는데 제가 못 봤거든요. 뭐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처음 나온 단어 같아요. 외워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또 lest는 뭐 밑에 나와 있죠. 뭐뭐 하지 않도록 부정어가 떠서 도치가 됐고요. 원래 lest라는 표현이 여러분이 알고 less 있죠. less. 그거의 최상급이기도 하면서 원래는 여기에 should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표현은 하나의 관용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should라는 표현은 특정한 should 용법에 있어서 생략이 자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lest we should shock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얘가 그냥 생략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must로 바꿔 쓰는 거 아니에요. should 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should 계열이 생략이 됐다. 같은 관용 표현이다 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고 도치가 됐습니다. Lest we shock our basic moral obligation to humanity. 아마 피하지 않을 겁니다. 됐죠? 우리의 기본적인 도덕적 의무를 피하지 않을 거예요. To humanity, 인류에게, 사람에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피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데 확실히 알겠다. 이타적인 사람 어떻다? 자신이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똑같은 것을 했을 겁니다. 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더 이타적인 사람일수록 어떻게 말할 가능성이 있다? 자신들은 고작 그런 일을 했을 뿐이다. 누구든지 다 하기로 예상된, 누구라도 다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그런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여기 문장도 마찬가지. 그 누구도 피하지 않을 거다. 우리의 기본적인 도덕적인 의무, 그걸 누구도 피하지 않을 겁니다. 아, 이타적인 행위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군요. 됐죠? 어렵지 않죠? 처음에만 조금 우리가 첫 번째 문장, 여기에서 조금 꼬일 수 있었겠지만 결국에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그래서 이타적 행위에 대한 고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문장들이 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32번까지 마무리했고요. 33번은 또 다음번에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온전히 여러분의 지문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